지상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어제 미국 NBC 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꽤 많은 말을 했는데 미국의 지상군 투입 예상에 대해서 이란 측이요 매우 호전적으로 매우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has not ruled out boots on the ground in Iran. Are you afraid of a U.S. invasion in your country? No, we are waiting for them. You are waiting for the U.S. military to invade the ground troops? Yes, because we are confident that we can confront them, and that would be a big disaster for them. 예, we are waiting for them. 우리는 그 지상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네. 저도 그게 들렸거든요. 네.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얼마든지 외교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예. 그리고 재앙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예. 재앙이 되는 일을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돼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외교관으로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시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미군이 포함된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네, 들어가려면 최소 수달은 훈련을 해야 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강습단이나 특수부대를 조금 파견을 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현 시점에서는 저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 단기 뭐 이렇게 투입은 가능하지만 네. 정말 지상전을 위한 투입은 미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란이 생각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렇게 답한 그렇죠. 거다. 그래서 사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심리전이죠. 심리전이다. 심리전이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산악지형이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군들이 아무리 훈련이 됐어도 그렇죠.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형 지물을 만들어 놓고 예.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예. 네,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죠. 예. 네. 그래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외무장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우리는 지상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외신 보도들 내용이 좀 엇갈리면서 공식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쿠르드족을 미국이 내세워서 대리 지상전을 이미 하고 있다. 뭐 또는 하려고 한다. 좀 네. 톤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네.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준비는 되어 있다. 예.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투입된 것 같지는 않고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격려를 하고 예. 빨리 작전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쿠르드 이 민병대 1000몇 병력을 예. 투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럼 뭡니까? 다른 목적이 있다. 준비는 시키는데 예. 지금 이란 서부에 많은 쿠르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카르만샤 지역부터 해서 이 지역에 지금 반 이란 성향의 쿠르드 민병대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무기와 물자와 자원을 배달하기 위해서 배송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미군이 네. 예. 그럼 이제 쿠르드 특수용어를 파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 1,500명, 뭐 2,000명을 투입을 해서 혁명수비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근데 미군이 그 이란 서부 카르마샤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에게 군사 물자를 지원한다는 거는 네, 대리전으로 나서달라라고 종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맞죠. 아, 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동요를 하라는 거죠.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켜서 혁명수비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 이란 내부의 치안을 어렵게 만들어서 아. 정권 붕괴를 노려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라크나 그러니까 이란 바깥에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가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이런 수준은 아니고 네. 원래 이란 그 범위 안에 있던 쿠르드족 민병대들 또는 네. 뭐 반군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움직이도록 종용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튼 그들이 이란 내에 있는 국경 내에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들은 국제적으로 전투를 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죠. 아하, 네. 그렇군요. 근데 쿠르드족이 제가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 IS 격퇴를 미군과 협조해서 같이 하다가 네네.
미군이 약속을 안 지키고 미군만 먼저 철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배신을 당했잖아요. 배신을 여러 번 당했죠. 아 예. 2018년에도 당했고요. 예. 1991년 이라크 쿠웨이트 해방 전쟁에도 미국과 같이 들어갔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도 쿠르드 민병대의 도움을 받아서 예. 들어갔었거든요. 예. 들어갈 때마다 많은 것을 약속을 했겠죠. 뭐 국가를 세워주겠다, 아니면 최소한 뭐 자치기구를 만들어 주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는 충족을 시켜줬지만 국가 성립은 거의 성공하지 못한 예. 그런 사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과 섣불리 협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쿠르드족 내부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쿠르드 민병대가 단일하지가 않아요.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세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도 세력 다툼을 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또 좋아하는 또 강대국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또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심하게 지금 아카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혹시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란 외무장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로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서 들어보시죠.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We don't see any reason why we should negotiate with the US. When we negotiated with them twice, and every time they attacked us at the middle of negotiations. So there is no request for a ceasefire by us, and there is no request for the negotiation with the US from us. We have never sent any messages to them. 예. 혹시 이란이 여전히 그러니까 아까 지상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것처럼 좀 뭔가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제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는 이 자리에서 네. 그래도 물밑에서 지금 협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예. 안학지 외무장관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예. 분명 밑에서는 지금 물 밑에서는 비밀 채널을 통해서 예. 아니면 중재자를 통해서 휴전을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과를 찾으려면 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자국 국민들에게 네. 또 이란도 자국 국민들에게 뭔가 창피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절충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을 그걸- 세워줘야 돼요. 그게 어느 점이 될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핵협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핵협상이 중단됐기 때문에 핵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변을 세워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이 컨소시엄 방식, 예를 들어서 이란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네. 이란이 쓰고 싶어하는 원자력이나 네. 과학기술용, 의료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축 우라늄을 주면 이란이 그걸 받으면 예. 이란은 자국에서 더 이상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아주 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450kg의 60% 이상 농축한 우라늄을 바로 러시아에게 넘기겠다. 아. 자,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에서도 지금 합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미국과 이란이 중재자를 통해서 좀 타협점을 찾는다면 예. 다시 한번 핵협상으로 돌아간다면 휴전의 기미가 볼 수 있죠. 예. 네. 중동 전쟁의 전선은 이란 대 미국, 이스라엘로 이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유 문제 그리고 서방과의 관계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1400년 전 시작된 종파 갈등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들고 있는 중동 전역을 백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단순히 이란 대 미국 이스라엘 구도가 아닙니다. 이란은 같은 이슬람 국가인 쿠웨이트, 바레인과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방위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예멘은 고립된 이란의 혈맹으로 남았습니다. 이 기묘한 전선의 뿌리는 서기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시작된 수니파와 시아파의 정통성 싸움에 있습니다. 원래 한 뿌리였던 이슬람교의 두 군파는 지도자를 누구로 하느냐, 국가 체제를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내전을 거듭하며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이번 중동 전쟁의 설계도가 됐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이란과 미국이 그려온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부딪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테헤란에서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베이루트를 잇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 방어선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섰고, 미국은 아브라함 협정으로 반이란 순위파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 이란을 고립시켰습니다. 핵협상 결렬 등 임박한 위협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면엔 중동 전체에 미국 주도의 신질서를 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유대국가 이스라엘과 순위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은 겁니다. 이란의 핵무장이란 실존적 위협 앞에서 사우디는 미군과 이스라엘의 작전에 하늘길을 내줬습니다. 결국 이번 중동 전쟁은 1400년 전의 종교적 유산과 현대의 생존 전략이 빚어낸 거대한 충돌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